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죠. 홍준표 캠프 이현주 공동선대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네. 많이 바쁘시죠? 예. 네네. 예. 그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셨는데 네. 윤석열 캠프가 아니라 홍준표 캠프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네, 제가 볼 때는 홍준표 후보가 본선 경쟁력이 더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후보가 돼서 나중에 당선이 됐을 때 네.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 성공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선 경쟁이 더 높은 이유는 저는 이제 젊은 분들 2040의 지지를 많이 받고 또 이렇게 확장성 있는 후보가 되어야 본선 경쟁이 높다고 판단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국정 운영 준비가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토론하고 이렇게 쭉 몇 달간 지켜본 결과 네. 너무 안 되어 있다. 이런 상태로는 사실은 그런 불안감 때문에 본선에서도 이재명 후보하고 붙었을 때 좀 문제가 있고 또 설사 이제 정권 교체 어떤 그 열망이 커서 또 이길 수도 있겠지만 네네. 이긴 후에 우리가 사실은 국정을 잘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사실은 민주당의 야당 그러니까 야당이 여소야대 국면인데요. 뭐 우리가 물론 야당하고 뭐 때로는 싸워야겠지만 뭐 여당이 되었을 때는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맨날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윤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총장으로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법사위 같은 분위기가 그냥 1년 내내 계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사위 같은 분위기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요. 국정의 혼란만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 네. 저는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민생이라든지 외교 안보 이런 걱정이 굉장히 심각한데 네. 이런 경제라든지 외교 안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정 운영 준비 너무 안 돼 있고 또 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민주당과의 어떤 대화 타협 이런 걸 통한 협치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정치력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부실하기 때문에 네. 이 대통령으로서 준비가 아직 너무 안 돼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다. 자, 네. 뭐 그런 측면일 같은 비슷한 맥락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재형 후보 네. 같이 선대위원장으로 합류를 하셨어요. 어떤 네.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또 상징이시고요. 네. 또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또 신자시고, 또 굉장히 또 안정감 있는 분이시잖아요. 또 우리 네네. 당원들, 연세 드신 당원들이 굉장히 또 존경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1등은 아니지만 만약에 한 분을 더 뽑는다면 누굴 뽑을래 했을 때 아마 최재형 후보가 선택이 많이 되실 정도로 굉장히 아깝다고 생각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당원들의 당심을 잡는데 특히 연세 드신 당심을 잡는데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당원들한테 어떤 보증 그러니까 당원들이 이제 홍준표 후보를 현실적 대안으로서 그러면 선택을 할까라고 했을 때 이 안심하게 하는 어떤 보증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마수 토론 하고 나서 두 가지 정도 이야기가 회자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홍 후보가 정책 검증은 안 하고 도덕성 얘기만 했다. 네. 이게 전략이냐 그러면 네. 홍준표답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 후보가 그동안에 정책 검증 얘기를 많이 하셨죠. 뭐 아시다시피 작게 얘기도 하셨고 뭐 여러 가지 정책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네네. 그저께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어젠가요? 지금 이제 너무 막 빨리 지나가요. 네, 맞아요. 날짜도 헷갈리는데. 어제 그제. 예.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 마스 토론 할 때는 미리 사실은 예고를 하셨어요. 이번에는 도덕성 검증이다. 자질 네네. 검증이다. 그래서 1대1 할 때는 자질 검증에 집중을 하고 다자 토론을 할 땐 정책 검증에 집중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특히 이제 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상대가 이재명 후보로 확정이 되었는데 사실은 도덕성 면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하지 못하면 무엇으로 그러면 이렇게 큰 차이를 벌릴 것이냐.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때는 사실은 국민들이 뽑을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얼굴을 붉힐 정도로 이게 정말 아사리판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누가 더 나쁜 놈인가 뭐 이런 정도의 심하게 네네. 얘기하면요. 그래서 네. 뭐 매신도 그런 비슷한 비판적인 게 나온 것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전략이다. 말씀하셨고요. 네, 네, 그리고 전략이다. 다만 이제 그 대신에 이제 굉장히 차분하게 굉장히 예의를 다 갖춰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윤 후보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그 평정심을 잃은 모습을 보여서 시간도 굉장히 모자라서 우리 후보가 시간을 꿔주셨잖아요. 글쎄요, 거기서 네. 하나 더 나가면 네네네. 이 영상이 오늘 쫙 어제 오늘 돌면서 화제가 됐는데 네네.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 어깨를 이렇게 그냥 옆에서 살짝 친 것도 아니고 보니까 그냥 등 어깨 쪽 뒤쪽을 팍 치면서 네. 그래서 이제 그 누리꾼들은 그때 윤 후보의 임명이 그만해라 진짜 이거 아닌가 이렇게 예. 추측을 하는 동영상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거 뭐 우리 홍 후보님이 제일 잘 아실 텐데 네네. 이거 뭐 어떻습니까? 이거 굉장히 저는 보고 당황스럽더라고요. 사실은 저희 굉장히 분개했죠. 솔직히 캠프 입장에서는. 네네. 후보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말씀을 안 하세요? 네, 왜냐하면 이제 후보님이 선배시잖아요, 선배. 그 연수원 기수로 한 9기 정도 선배 아닌가요? 굉장히 대선배시죠. 그래서 이거 도덕성 검증하고 하실 때도 네. 후보님이 그 시간까지 꿔주시고 4시간 쓰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충분히 해명하라고 하셨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국민들을 위해서 검증은 해야 되고 그러나 당신이 해명할 거 있으면 해라라고 하면서 어떤 면에서 우리 지지자들이 보면 뭐야 이거 해명할 시간 다 주는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그래서 좀 서운해하신 지지자들도 있었는데 네네. 그래서 어른스럽게 이렇게 그런 모습도 보이셨는데 근데 이렇게 보면 이게 막 굉장히 거칠게 막 이렇게 툭 치면서 그러니까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그 말도 입모양이 그만해라 진짜 이러면서 약간 위협적으로 그래서 이런 거친 태도 그리고 거친 반말 이거는 사실은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그 검찰에서 어떤 피의자들을 다룰 때 하는 태도가 나타난 게 아니냐. 그래서 정치나 이렇게 국민을 상대로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태도가 이렇게 자꾸 나오는데 왜냐하면 기자회견 할 때도 막 호통치고 이런 것들을 저는 가끔 보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꼈거든요. 네네. 네, 이게 정치는 어쨌든 주권자의 국민을 상대로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런 것 자체가 이제 거부감이 드는데, 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 전에 또 유승민 후보하고도 비슷한 좀 논란들이 있었죠. 이렇게 가슴을 뭐 이렇게 눌렀느냐, 밀었다, 뭐 이런 논란, 삿대질이다, 사실은 뭐 이런 논란들이 네네.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네.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폭력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거친 태도와 거친 말, 이런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는 이런 태도, 이것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저는 근대적이고요. 저는 되게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이것이 혹시 윤 후보의 본 모습이냐, 그리고, 혹시 우리가 검찰 정권을 탄생시키려고 하는 이런 어떤 역사를 거꾸로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돼서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 홍 후보가 본선 후보가 돼야 된다 이런 또 사명을 좀 갖습니다. 네. 그 홍 후보께서 이제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해서 방향은 맞지만 수사 방법은 과도했다. 네네. 라는 말씀을 하셨다가 약간 그 당내 그게 영린을 거스른 거다 이런 등등등 얘기가 나오면서 약간 좀 바꾸시긴 하셨어요. 검찰 지금 검찰 정권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홍 후보께서는 또 검찰 출신으로서 우리 검찰이 좀 어떻게 변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네.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또 김종인 네. 전 선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이죠. 하고 우리 네. 홍 의원님하고 이렇게 썩 네. 좋은 관계가 아닌 거는 뭐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 네. 치고 올라가기 힘들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뭐 이제 상승세가 이제 한개 올라도 뭐 이런 평가신 것 같은데 저는 근데 뭐 어차피 이제 주관적인 평가시니까요. 네네.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이제 연세 좀 드신 분들은 또 그렇게들 많이 보시는데요. 네. 사실 이제 현장에서 2040들의 반응을 보시면 이게 그 사실은 이제 저는 홍준표 현상이라고 부르거든요. 네네. 며칠 전부터 제가 그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홍준표 후보 어떤 그 약간 이준석 현상이라든가 뭐 또 앞으로 뭐 더 이게 커지면 노무현 현상하고 비슷해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네. 이게 이제 어떤 바램들이 투영된 거죠. 홍준표 후보가 뭐 굉장히 뭐랄까요. 굉장히 훌륭하다. 이렇게 하면 좀 건방진 얘기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근데, 뭔가 어떤 열망이 있어요. 기득권의 교체랄까요? 아니면 세상의 변화랄까요? 또는, 젊은이들이 그냥 할배인데 굉장히 재밌는 할배. 뭐 이런, 뭐 좀 재밌고, 이렇게 친근하고, 그러면서도 좀 직설적이고 돌려서 빙빙 말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의 얘기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친근한 이웃집 할배 이런 사람하고 뭔가를 해보고 싶은 그래서 이 2030들이 열광하고 또 거기에 학부모들이 또 열광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 실생활에서 이 피부에 와닿는 얘기를 많이 하는 이 공약들에 대해서 또 반응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게 홍준표 현상이 돼가고 있는데 이걸 그분 개인에 대한 어떤 인기를 해석하기보다는 어떤 사회적 현상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담아내냐에 따라서 굉장히 커질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가 키워야 된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되어야 우리가 이 현상을 키우고 우리가 미래에 대한 담론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뭐 어떤 막 반문에 그치는 그래서 서로 막 부도덕한 얘기를 서로 하면서 막 싸우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젊은이들한테 힘을 줄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기대를 해봅니다. 예, 오늘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20일 날은 대구, 경북에서 합동토론회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이 토론회에서 지금 아까 우리 이현주 공동선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에 대한 또한 검증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현주 홍준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